다양한 대내외 악재 속에서 작년 국내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감소,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비축 등 올해의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데요. 과연 올해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신종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올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 초반은 그렇게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2200도 살짝 깨지기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저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2200 수준의 가격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약간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또 올해가 또 토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을 좀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오르는 그런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반기에 연준의 긴축 강도 조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4.5%가 상단이잖아요. 한 5%의 수준에서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최종금리가 결정이 되고 5월 이후에는 금리가 좀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달러화죠. 그러니까 킹달러 시대가 종료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가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위험자산에 대한 유동성 유입 그리고 이머징과 한국 주식으로의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좀 들어오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작년에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게 정말 국내 주식시장에서 핫한 키워드였는데요. 과연 그러면 올해를 주도할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 참 이게 주도 업종이 없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이 뚜렷해야 주도 업종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뚜렷한 게 아니라 성장이 회복되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죠. 리오프닝이 성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매출액이 100을 하다가 50이 됐었던 게 60, 70이 되는 이런 성장이 회복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라기보다는 좀 피해 업종이 이제 덜 피해가 되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리오프닝이 대표적일 수 있고, 또 IRA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 때문에 처참히 무너졌던 자동차 업종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의외로 자동차 업종을 다들 안 보세요. 그런데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그나마 좀 개선되는 쪽이 또 자동차고, 또 하나 실적이 개선되는 쪽은 또 조선 쪽이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성장 회복 업종이 주도 업종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회복 구간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스타일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자본 비용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를 넘을 수 있는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이 중요하다. 아마도 2023년 올해는 대형주 중에 더불어서 부채 비율이 낮고 아니면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계속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나고 보면 올라섰네? 지나고 보면 올라섰네라는 느낌의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반도체 업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업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2023년 후반에서 2024년에는 이제 다시 3천을 바라보는 시대로 가끔 갈 텐데, 그렇다면 연초부터 사실은 굉장히 횡횡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게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이 꼬꾸라진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 전체로는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전체 사업부가 적자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시장이 하단을 잡아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아마 주도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 2분기 이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때에 대해서야 재고의 어떤 일수가 조금은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저희 하우스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올해에 증시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증시의 리스크라는 건 비용이 높아지는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WTI 기준으로 지금 80불이 깨져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WTI 기준으로 또 뭐 90불, 100불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게 되면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대외적인 부분이고 대내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가계부채죠.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의 회복 강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한국의 내수와 관련된 업종은 좀 선별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환율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워낙 빠르게 올라왔고 가계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고 그나마 정부 소비 쪽 해야 되는데 정부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강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근근히 해외 소비 쪽, 해외 수출 모멘텀으로 GDP가 버텨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대비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원화가 그렇게 강하게 강세를 보이진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은 한 1,200원에서 1,300원에서의 어떤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국내 증시 전망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